자,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의를 맡게 된 정예숙 교수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같이 또 세무 2급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산세무 2급은 우리가 이론이 이제 15문제 출제가 될 건데요. 이 중에 이제 재무회계가 5문제, 그 다음에 원가가 5문제, 그 다음에 부가세가 3문제, 소득세가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가 같은 경우에서는 이론에서만 이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요 이제 실무하고는 이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세요. 자, 세무 2급은 회계 1급을 꼼꼼하게 잘 학습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조금 더 학습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회계 기초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세무 2급부터 공부를 하시기에는 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1급에서 많이 배우셨던 내용을 기본 토대로 세무 2급에서 추가되는 내용만 이제 학습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론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회계의 기본 원리 나옵니다. 회계의 기본 개념은 우리가 회계의 정의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회계는 우리가 유용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을 회계라고 했었죠. 유용한 정보를,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회계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는 누구한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었죠. 자, 재무회계,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외부 보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재무회계였고요.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내부 보고 목적으로 내부 정보 이용자, 즉 경영자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 관리회계였습니다. 우리가 주로 의사결정이나 경영자의 업적평가 회계에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무보고 신고 목적으로 하는 회계가 세무회계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재무회계는 결산보고회계라고 하고요. 외부 보고 목적으로 주로 정보 이용자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되는 거죠. 외부 정보 이용자는 주주가 있을 수 있고 채권자, 정부 거래처, 고객, 또 우리 회사에 이제 취업하고자 하는 종업원도 외부 정보 이용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 내부 정보 이용자가 되겠고요. 세무회계는 국세청이나 세무서, 정부기관이 정보 이용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갭이라고 해서 이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되지만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작성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 목적의 보고서라든지 이렇게 작성을 해서 경영자에게 이제 정보 전달을 하면 되는 거고요.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이런 세법에 근거하여 이제 신고를 하게 되겠죠. 자, 회계 이제 대상을 보시면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나온 일에 대한 결산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성격 자체가 과거지향적이고 화폐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의사결정회계라고 했었잖아요. 경영자가 향후에 미래의 어떤 우리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로 이제 필요로 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정보의 성격 자체가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요. 비화폐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무회계 역시 우리가 지나온 자료에 대한 그 세법의 근거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과거지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정보 전달의 수단이에요. 정보를 뭘로 보여줄 건데 정보 전달의 수단은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있겠고요. 근데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보고 양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특수 보고서 이렇게 작성하셔서 경영자에게 정보 전달을 하면 되겠고요.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가 세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세무 서식, 법인세 신고서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등등 이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서류로 정보를 이제 보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한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나눠보셨고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낮은 급수에서 다 학습하고 오셨던 부분인데요. 자, 회계 단위는 우리가 장소적 범위라고 하죠. 장소적 범위입니다. 장소적 범위. 장소적 범위, 이제 여기 있죠? 자, 회계 연도는 우리가 기간적 범위라고 합니다. 기간적 범위. 라고 하죠. 장소적 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회계적인 사건을 이제 기록, 계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데 요거를 장소적 범위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장별로 그죠? 본사, 지사, 지사 이렇게 있을 경우 이게 다 한 개 한 개가 장소적 범위다, 회계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연도는 기간적 범위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1년으로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회계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1년을 규정하고 있고 1년은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일기로 회계 처리를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시작을 1월 1일부터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1년은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3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가 1년이다, 일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딱 3월 1일부터 1월 28일 회계 기간 안에 회계 처리를 하시고 단 1년은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회계 기간 요거는 이렇게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 연도가 우리가 회계 기간인 거죠. 이렇게 위로 잘못 올라갔습니다. 이거 오타세요? 오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회계의 개념 체계라고 해서 회계의 기본 구조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회계의 목적은 알고 계셔야 되죠. 4개라서 객관식에서 잘 나오죠. 우리가 회계를 하는 목적은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또 신용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해도 될까? 아니면 이 회사와 외상 거래를 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보고도 또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은 자본 변동표, 이렇게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경영자의 수탁 책임, 경영을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에 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자료가 재무제표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서 경영을 잘 했는지 또 이런 평가를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회계 기본 공준을 보도록 할게요. 회계 기본 공준은 우리가 이제 이 전제 조건 하에 회계를 하는 것이고 이런 가정 하에 회계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개는 암기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3개. 자, 기업 실체의 공준, 계속 기업의 공준, 기간별 보고의 공준입니다. 기업 실체의 공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업이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단위다라고 간주하고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 단위 입장에서 그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적 정보를 측정 보고하는